네, 깜짝 놀라셨죠. 아, 네, 지난 주말 동안에 이 정치권은 발빠른 행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것을 뭐하러 거의 50여일 가까이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 여야 간에 지루하게 끌어왔던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서 시사평론가인 이종훈 박사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등장하신다고 착 처음에 이제 검정 잠깐 나왔었어요. 그런데 네. 왜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거를 한 달 반 이상이나 끌었잖아요. 네. 왜 그랬었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자리에 예전에 나와서 이제 진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새누리당의 무능,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우왕좌왕. 민주당이 중간에 또 한 번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지연이 된 이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이 출범과 관련한 이 정부조직 개편안은 과거에 이렇게 늦어진 전례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취임식 하기 전에 다 처리가 돼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그 뒤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선례가 남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건대 이 청와대의 어떤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 아직까지 좀 완결이 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은 이제 뭐 원래 이제 대통령의 원칙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야기한 걸 사실 번복하기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청와대 정무팀에서 대통령님 뭐 이래서는 좀 곤란합니다라든가 또는 이제 이번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양보를 합시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사실은 정무팀에서 좀 조율이 1차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당으로 넘어와서 당 그 지도부하고 서로 얘기가 소통이 되면서 이제 야당하고 협상이 진행이 되면 훨씬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과정들이 뭐 청와대 아직까지 이제 그 정확하게 세팅이 좀 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그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놓았는데 그 직전에 사실은 거의 그 타결 임박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려진 이제 내용이긴 한데 그때 안으로부터 그럼 여야가 뭐 특별히 더 나간 게 있느냐? 그렇게 많이 나간 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시점에서 오히려 그 마무리를 짓는 편이 훨씬 더 좋았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한다면 그 시점에서 대국민 담화가 나오게 됐던 것, 그 부분도 사실은 청와대 참모진이 원활하게 좀 일을 수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지난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했지만 이번에 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직권상정 상황으로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어찌됐건 뒤로 오면서 이제 박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권의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했고 더 능동적으로 이제 대처를 했던 그런 측면들이 결국 이제 타결로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이제 생산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의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원래 대선 공약 때 내걸었던 원칙 중에도 상당 부분이 좀 후퇴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그 야당하고의 관계는 좀 너무 긴장 국면으로 가지 말고 협조적으로 가는 것이 아마 그 훨씬 더 그 공약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당 지도부랑 만나서 그 미래부 그거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양보해도 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그 재량권을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대통령이 조금 양보한 건가요? 아니면은 야당에서 통 크게 발목 잡았던 거 한번 놔준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아까 방금 이제 이종훈 박사께서 얘기했듯이 그 지난번에 담화 발표하기 대국민 담화 발표하기 직전에 사실상 합의에 다 갔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청와대에서 조금 이거 원하는 그대로 고수해라라고 해서 결국은 또 시간이 한 10여일 또 뒤로 늦춰졌다는 건데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양측 다 야당도 그렇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좀 상당히 기싸움을 좀 지리하게 해왔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 시험 공부하다 보면 왜 오답노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번에 사태가 사실 그러니까 정부 출범하고 50일 동안 식물 정부 상태로 왔었는데 이 오답노트를 반드시 좀 역사상에 좀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국회는 국회대로 또 청와대는 청와대로.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게 새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조직법에 대한 의견 피력을 했을 경우에 국회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사실상 존중을 해야 되는가. 물론 원칙적으로는 국회 입법권의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 때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떻게 양보할 수 있는 룰과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두 번 더 실수가 반복이 안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스타일 변화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 미래창조과학부 사태로 인해서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은 과학자들이 좀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 산업이고 경제 발전의 기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워낙 지금 ICT 그러니까 방송과 통신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으로 국민들이나 과학자들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 생명과학도 있고 무슨 에너지과학도 있고 소재과학도 있고 다양한 과학도 있고 다른 분야의 과학자분들. 근데 정말로 이 방송통신 융합에 의한 과학 분야 이 부분은 과학 전체에서 보면은 3% 5% 영역밖에 안 되는 영역인데 이걸 가지고 국정이 지금 50일 동안 과연 공백까지 갈 상황이었는가?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어떤 너무 초점이 한 방향으로만 몰려 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새로 취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과학의 넓은 영역 또 먹거리가 과학의 정말 다양한 부분에 숨어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 민주당도 조금 좀 통크게 초반에는 좀 어떻게 대통령의 의중을 좀 밀어주는 이런 좀 어떤 문화랄까 어떤 자세랄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결국은 야당이 그런 자세랄까 태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수권 능력이 없다. 정치 집권했을 때 저분들에게 과연 정권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정권을 갖지 못했다. 아마 이런 반성적인 회고를 각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박사님. 이번에 타결되면서 정부의 원안이 거의 뭐 그대로 이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여에서도 야한테 뭘 준 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한번 설명하신다면요. 우선 이제 큰 틀은 그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제일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것이 이제 SO 부분이죠. SO의 그 인허가권, 법률 재개 정권을 어떻게 할 거냐. 미래창조과학부로 다 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문제제기였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내막적으로 보게 되면 절충이 이루어진 그런 그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O 부분을 이제 그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주관은 하되 인허가와 관련한 부분 또 법률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야당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의견을 반영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그 방송법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방송 전반에 이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연관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특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일단 가동을 하기로 여야간에 이제 합의가 이번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법안 재개정의 필요성은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하자. 이런 정도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내용 말고도 이 정부 조직 개편과 무관한 것들이 주고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무관한다고 이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우선 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요거 해주면은 요거 통과시켜줄게 이래 된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크게 이제 두 개의 이제 합의 사항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합의 사항이 나왔고 국회 운영 개선과 관련한 합의 사항이 나왔는데 국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3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부분하고 관련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정치 분야,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 관련한 그런 그 합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부 조직 개편이 되게 되면
위원회도 명칭이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과거에 여야 간에 그 합의했던 뭐 네 개의 특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확인하는 것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은 그동안에 이제 3월 임시국회를 이제 여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그 협상을 했을 때 쟁점이 됐던 것. 네. 예전에 뭐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도 있었고요. 예, 예. 근데 그 문제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습니다. 네. 또 4대강 이제 국정조사 부분하고 예. 국정원 여직원 이제 국정조사 부분이 이제 이번에 포함이 된 예.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번 3월 임시국회 정치적인 일정 합의 부분이 된 것들이 나옵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4대강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좀 양보를 많이 했고요. 예. 이 국정원 여직원 부분은 여당이 많이 양보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네. 여직원 부분은 어떻게 얘기됐냐면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기소를 하든 않건 상관없이 네, 네. 국정조사를 이제 하기로 예. 일단 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대강 사업 부분은 감사원 이제 조사 결과를 지켜보되 예. 그 이후에 미진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실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이 좀 양보를 한 예. 그런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이제 경찰 조사 끝나고 이제 검찰로 송치가 돼 있는 이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근데 검찰 조사 후에 국정조사 한다는 것은 검찰을 못 믿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꼭 필요한가요? 그게? 글쎄 지금 그러니까 일단 경찰, 검찰 자체를 다 못 믿겠다는 것 때문에 아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실은 지금 경찰에서 아마 수서경찰서에서 여전히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송치는 안 됐는데. 예, 송치는 안 네, 됐고 경찰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 일체의 지금 보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방법은 없고. 보도되면 또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니 많이 그러니까 또. 근데 가장 마지막에 한 달 전쯤에 흘러나왔던 얘기가 예. 어쨌든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그 본인 내지는 본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남성의 뭐 명의 등등으로 해가지고 아이디를 한 5개에서 10개 정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댓글이 한 뭐 200개 정도 올라가 있었다. 네. 그리고 그 댓글의 내용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든지 또 제주 해군기지 또 남북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했던 내용을 대체로 옹호하고 당시에 야권 쪽에서 했던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네. 지금 요 정도까지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국정원 여직원에게 도움을 줬다는 남성이라든지 그 또 주변 조직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사람이 아마 소환 조사에 조금 불응한다든지 이래서 수사가 거기서 더 진척이 안 되고 그냥 멈춰 있는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찰이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12월 12일 날 지금 그 사건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2월 16일 날 3차 TV 토론회 한 그날 당일 날 저녁 10시에 댓글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냥 급작스럽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대선 선거 결과가 나고 있고 그 이후에 보니까 정작 댓글이 올라간 증거들이 나오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발표의 과정이라든지 순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경찰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좀 유리하게 뭔가 좀 수사의 방향을 이끌고 가지 않느냐 예. 이런 전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면이 좀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국정조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요. 그 국정조사에서 네.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대통령 선거가 결과 뒤집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적인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국정원의 이제 국내 정치 개입 부분과 관련해서 네. 만약에 혹시 그것이 이제 이번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런 예. 일이 없도록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은 이와 연관해서 국정원 개혁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예, 예. 만약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런 그 국내 정치 사찰 부분이 만약에 다시 부활했다면 네. 그걸 없애는 것이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야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도 이 부분은 아마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할 거다. 그리고 또 다르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게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 혐의 예. 사실이 사실로 네. 입증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정조사를 수용한 게 뭐냐? 뭔가 좀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차별화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근데 네. 사실은 이 문제가 향후에 이제 국정원 개혁 방향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에.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남재준 내정자가 이제 되면서 국정원에도 상당한 이제 그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예. 우선 그 대북 정책 쪽으로 아마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이제 그 감찰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방향성하고 보더라도 박근혜 그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좀 수용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정조사 관련된 거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검찰 개혁에 관련돼서 이제 그 특검 상설화, 특별감찰관제 그리고 중수부 폐지. 자, 검찰에 오랫동안 계셨었는데요. 검찰 분위기가 많이 지금 이제 힘도 빠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그러니까 어제 여야 합의를 하면서 원래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었던 부분을 민주당이 그 공약을 적극적으로 좀 빨리 실천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또 새누리당이나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차피 공약으로 삼았던 주장했던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아마 시기가 좀 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수부 폐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인수위 단계에서는 연내 폐지 이렇게 방침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제 상반기까지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위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하겠다고 시간을 딱 못 밟지는 않았는데 이거 역시 지금 6개월 내에 이제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중수부 폐지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됐는데 문제는 특별감찰관제와 특검이 과연 어떤 형태로 입법이 될 것인지 특검이라고 하면 이 특검 제도 플러스 특별검사에 해당하는 이 인적 구성원이 상설로 존재를 하고 또 이 특검이 어느 정도의 수사를 이렇게 수사 범위를 가질 것인지 수사 대상. 수사 대상. 그래서 옛날에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고위공직자 비리처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특검이 대체하는 역할, 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대체하는 역할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에 얘기했던 대로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여기에 한정해서 특별감찰관과 특검이 수사를 할 것인지 일단 그 부분에서 아마 상반기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든지 간에 수사에 관한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검찰에서 하려고 할 것이고 아마 야당 쪽에서는 특검에서 상당 정도의 어떤 수사 대상이나 인적 대상을 좀 넓히려고 하는 이 충돌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정원 그 앞으로 이제 좀 개편이 될 것 같다고 그러셨고요. 또 검찰도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힘 있는 기관에 힘이 빠져야 국민들이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